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치자의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이제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적절한 멘트로 바꿔주셨고요. 예. 많이 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울리겠어요. 영혼을 울리는 거지 지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울리게 한다 하니까 이게 중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유, 울고 싶습니다 지금. 왜요? 아니, 저희 그 애들도 고등학생인데 지금 수능 때 문제여가지고 오늘 그 얘기 좀 잠깐 지금 이 엄청난 논란과 공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아니 저희 또 이해 당사자니까 굉장히 혹시 고3입니까? 고3은 아닌데 이제 고1인데 그래서 곧 있으면은 이제 닥칠 문제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할 때 그냥 말만 하는 건데 애들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돈을 거기다 넣으면서 뭐 몇십만 원을 매달 넣으면서 학원비? 그리고 부부 싸움에 그게 사실 원천인데 지금 가장 그 도움되는 거는 아빠는 그냥 무관심한 게 제일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저도 뭐 그래서 신경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와이프가 이제 신경이 곤두쓰게 되는 거가 다 이제 이런 입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입시의 성공 3대 조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 이게 3대 조건이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카톡방에 다 난리 난 것 같더라고요, 엄마들. 그래요? 아무튼 그 수능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이주호 장관 있잖아요. 이주호 장관이 원래 경제학자예요? 원래 그 코넬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KDI에서 있다가 교육학 전공한 게 아니었고 아닙니다. 경제학 박사고요. 이제 뭐 전공은 이제 세부 전공은 노동경제학인데 원래 연구를 그 평준화 정책 교육 해서 교육 경제학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요 지금 수능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뭐 교육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요 플레이어 중심으로 한번 보는 것도 조금 약간 색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1번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어떻게 평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국책연구원에 있다가 교육 관련된 분야를 또 연구를 많이 하시다가 국회의원 됐다가 그다음에 MB 때 그 수석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수석 들어갔다가 교육부 차관을 갔다가 장관까지 했죠. 장관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뭐 연구나 이 정책 관련해 가지고 교육 분야에서는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빠꼼이라고 봐야죠. 완전. 근데 요즘에 이제 당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대통령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대통령 뭐 교육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좀 알아보면 좋은데 이분이 그 교육부 장관이나 뭐 수석하면서 상당히 그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원래 교육부 장관들이 그렇게 큰 기억나는 게 없는데 지금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들 많이 했거든요. 그 제일 눈에 띄는 게 자사고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립형이 있고 자율형이 있고, 그죠? 자율형 사립고를 만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가 다양해야 된다. 마이스터고 만들고. 그래서 그게 뭐 지금까지도 뭐 그 중학교의 사교육부의 뭐 원형으로 지금 그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일제고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이제 이때 이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연원을 따져 보면은 당시에 이제 미국에 이제 부시가 있었고 부시가 이제 그 텍사스 주지사 할 때 텍사스 주의 공교육을 이제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뭐 학교별로 다 시험을 봐가지고 뭐 성적이 떨어진 학교를 뭐 문을 닫고. 일제고사 원조가 거기예요? 거기죠. 그래서 부시야? 이제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영어로는 이제 No Child Left Behind인데 뭐 번역하면은 이제 아동 낙오 뭐 방지법.
그래서 아동 낙오 방지법. 방지법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음. 미국은 이제 공교육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시험을 쫙 보고 다 보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이제 어떤 목표치를 줘요. 그 목표치 달성 못하면은 뭐 이제 뭐 컨설팅도 받았다가 뭐 교사도 잘랐다가 지원금도 줄이고 혹시 이렇겠네. 예, 안 되면은 이제 학교장도 갈고 더 안 되면 이제 학교문 닫고. 예, 안 되면은 이제 학부모한테 이제 바우처를 줘가지고 사립학교 갈 수 있게 해주고. 예, 그게 이제 그 부시식의 그 공교육 그 개혁 프로젝트인데 뭐 우리가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미셸 리라고 한국계 그 워싱턴 D.C.의 교육감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교육 혁신한다. 뭐 근데 이게 다 그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니까 전 학교가 시험 보자. 거기서 따온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학업 성취 평가라는 건 원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왜냐면은 뭐 국가가 이제 교육 과정을 개편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선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얼마큼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를 저 학교 다닐 때도 했어요. 하기 위해서 학교를 표집해 가지고 평가를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국 단위로 다 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뭐 너 좀 공부 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학교 오지 마라. 그래 뭐 체험 낼 수 없냐 막. 저 학교 다닐 때도 했는데 예. 이건 실화인데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선생님이 뭘 권장했는 줄 아십니까? 컨닝을 권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이 스테이크라고 하거든요. 고위험도예요. 왜냐면 학교가 문 닫으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는 급식을 좀 고열량을 줘라 학생들 약간 시험 잘 볼 수 있게 아니면은 끝까지 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답을 약간 이렇게 시사할 수 있는 이런 부정까지 이제 나오게 돼서 이게 사실은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없어졌거든요. 은근히 좀 보여주라 이랬어요. 뭐 답안지 보여주라 이랬어요. 아니면 이제 학교에 이 성패가 걸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수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입학 사정관제 도입했어요. 그렇죠. 입학 사정관을 이제 이때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쭉 따져 보면은 이분이 이제 수능에 큰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수능보다는 수능은 이제 정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예. 수시. 이분 이제 이 사고의 끝에 이어지면은 수능 폐지하자. 아니면은 수능을 뭐 이제 자격고사처럼 바꿔가지고 이 학생 선발권을 대학교에 주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대통령이 뭐 요즘에 와서 원래 내가 수능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래 많으셨으면 이게 전달이 됐겠죠. 어느 식으로든지. 근데 이제 장관은 적어도 뭐 수능을 뭐 이렇게 뭐 킬러 문항을 보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데 조금 더 관심이 많고 이거를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원래 기초학력 보장 뭐 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하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뭐 돈을 지금 가게가 막 수없이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학 교수로서 그걸 체감하세요? 지금 체감하죠.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신입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집니까? 네, 지금 약간씩 떨어지고 있죠. 그걸 느끼세요? 느낍니다. 느낌요. 그게 유사 문제를 이제 뭐 몇 년 주기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냈을 때 평균 점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초학력도 안 되는 학생들이 뭐 주요 과목별로 체크를 해봐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조 장관이 아마 교육 전문가로서 아마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를 조금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아마 시선이 거기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수능 킬러 문제다 이런 데는 사실은 대통령이 모르겠어. 어떤 은연중에 암시를 했어도 아마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별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은 어쨌든지 잘 하거든요. 그거는 뭐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예. 국가가 만약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자유학기제라는 게 중학교가 도입이 됐는데 지금 한번 그런 것들을 아마 다시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가 혹시 특히 이제 뭐 저소득이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그 기초학력을 조금 낮추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수능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자 그러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로서? 제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입시 중에서 가장 좋은 입시는 어떤 입시냐면은 내가 성공한 입시다.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 입시는 어떻게 바꾸든지 간에 유불리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문제가 좀 많다고 봐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저는 경제학과 교수니까 경제나 재무나 뭐 아니면 통계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은 뭐 여러모로 한 번씩 이제 풀어보는데 문제가 좀 어렵죠. 문제가 어렵고. 좀입니까 많입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시각 교수님은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조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걸 푸는데 네. 대학생만 돼도 전공하는 대학생만 돼도 약간 보기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답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 같은 이제 전문가가 보면은 답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답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알면 알수록 답이 없는 킬러 문항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불리해지는 이제 그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것 자체보다도 거기까지 이제 진화해온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킬러 문항 자체에 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한두 번씩 풀어보고 한두 마디 던지는 게 더 위험하다.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여쭤볼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교육 과정에 다 반영이 돼서 예컨대 뭐 국어 같은 경우다 그러면은 읽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독서라는 과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학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목이 다 있는 거예요. 공통 과목으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해당되는 이제 지문들이 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걸 내지 말라고 하면 그 과목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과정 자체를 그럼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는 달라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 91년도에 학력고사를 봤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이제 학력고사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능에 비교하면 학력고사는 되게 원시적인 시험이라고. 학력고사는 그냥 암기 잘하면 다 외우는 거죠. 교과서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해는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죠. 몇 년도인가. 예. 심지어 저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주간식도 봤는데 그 조선 후기에 김홍도와 신윤복이 함께 괄호 열고 무엇을 이루어내었다. 예, 그래서 잠깐만 뭐예요 그거? 뭘 이루어내는 둘이? 풍속화를 같이 했나? 답은 쌍벽입니다. 에이, 진짜 그 문제가 있었다고?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구멍 뚫어가지고 내는 거예요. 답이 쌍벽입니다. 그건 좀 아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예컨대 답은 이순신이에요. 답은 이순신인데 보기가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순신입니다. 답은 분명히 이순신인데 보기가 다 이순신이에요. 한자 부수가 틀려요. 저 그런 문제 봤어요. 한자 부수가 틀려요. 네, 맞아요. 이순신이 이제 맨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시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총탄을 맞고 돌아가시거든요. 어디에 맞았냐? 좌액이거든요. 좌액. 한자가 다 틀려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왼쪽에 맞는지 오른쪽에 맞는지. 거기 뭐 난 처음 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답은 좌액인데 한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 전편을 다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어려운 문제 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 문제가 나오죠.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파먹다 보면은 극단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교수님. 저는 여기서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과 공방의 여러 그러니까 측면이 있잖아요. 왜 지금 느닷없이 하느냐? 그다음에 왜 이렇게 몰아붙이고 상대를 그러니까 죄악시하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이것과는 별개로 예. 킬러 문항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잖아요.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핵심 그 논제가 지금 변별력이잖아요. 그런데 변별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킬러 문항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줄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음. 줄을 학생들의 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인데 가령 예컨대 너는 성경을 다 외워봐라 구약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어느 세월로 대하고 아니 뭐 다 이게 생산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줄을 세우는 문제인데 그 킬러 문항이 그렇게까지 진화해온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너무나 이제 패가 갈려 있는데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보수 진영은 최근까지 조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서울대에 온 아이들도 뭐 문제 하나 제대로 못 풀더라. 이런 보도 엄청 내놨어요. 보수 언론이. 기억하시죠? 네. 그다음에 진보 진영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주장을 했냐면 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면 족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천재 뽑는 거 아닌데 대입 자격고사 정도면 족하다는 게 진보 진영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을 보면 오히려 진보 진영이 윤석열 정부의 맞은편에 있다라는 이유로 변별력을 기해야 되니까 킬러 문항이 존치돼야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보수 진영은 윤석열 정부에 같은 있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문제가 많죠.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정파에 가려고 그때 다르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치나 이 정책계에서 문제인데 지금 예컨대 킬러 문항을 두고 나왔다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인가 어렵다는 걸 떠나가지고 예컨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뭐 사교육비가 어떻게 되느냐 뭐 킬러 문항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불수능이 됐을 때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사교육비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 하더라도 저는 안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수능이 출제된 다음에도 사교육비가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사교육비의 기본 원리는 다른 학생보다 내가 1점 더 받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물수능, 불수능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정책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로서 이게 들고 나왔으면은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그 킬러 문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예컨대 킬러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그거를 풀어야 되는 학생들 혹은 그거를 풀지 않는 학생도 여러 가지로 사교육비가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 증거가 있다, 아니면 그렇죠. 근거가 있다. 이걸 들고 나와서 과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과학 쪽 좋아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이거를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어봤더니 이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여기서 김광두 교수인가 그 교수잖아요. 경제학자죠 이분도 경제학자죠. 왜 다 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다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사실은 뭐 이분은 서강대 출신 교수였고 제가 이제 뭐 서강대 교수 출신. 뭐 아까 이조 장관 얘기 잠깐 했지만은 제가 교육학자들이랑 사실은 연구를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조 장관이 됐을 때 교육학자들이랑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또 그 장관이 경제학자다 보니까 또 그 용어로 또 설명해줘야 또 보고가 잘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 관점, 시장적 관점에서. 그래서 저도 뭐 약간 그때 약간 물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한번 노를 열심히 저었던 적이 있는데 네. 여하튼 이 경제학자들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막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예컨대 김광도 교수님이 뭐 인터넷 상으로 몇 년 전에 출제했던 킬러 문항 BIS 비율을 따지는 그런 문제 풀어보니까 이거 누가 풀겠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지문 읽어보면 그래요. 지문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또 변호사도 못 푼다라는 있고 변호사가 척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문항의 정답률을 보고서 이 정답률이 예컨대 오지선다니까 찍으면 20% 아닙니까? 그렇지. 예, 20%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문항의 정답률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서 자기가 한번 풀어보니까 이거 누가 풀겠냐 이러면은 약간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물론 그 문항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찰을 좀 해봐야 되는 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그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문항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그것도 라떼 화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도 뭐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대는 예, 그러면 그때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국어 시험에 문항 나오고 그랬는데 무슨 청록파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 그래서 그거 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봤다. 옛날 얘기거든요. 다 옛날 얘기. 네. 뭐 김광로 교수님 하신 얘기도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하고는 또 완전 달라요. 박목월, 예, 박도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뭐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엄청 외웠거든요. 예컨대 정읍사. 달아 높이검 도다시 어기야 머리검 비추오시라 어기야 어광돌이 아우 다롱돌이. 저는 동동을 좋아했는데. 예. 동동도 좋고 또 저는 상중국도 좋아했어요. 홍진의 묻힌 분의 일회생이 어떠한 거.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일부러 보고 외우고 아닙니다. 계신 거지? 저는 외우고 있는 거죠, 제가. 평생 외우고 계시다고? 그때 외우고 있으니까 거짓말 같은데? 저 그걸 못 해가지고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외우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교과 내에서 난이도 올리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수능 체계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킬러 문항이 문제가 있으면은 요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 뭐 교육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이제 이렇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냐, 이게 국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냐고 보면은 사실은 부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정치적 의도? 네, 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교육에는 큰 관심은 없고 문재인 정부 사람 쳐내야 된다. 교육부 담당 국장이 문재인 정부 때 뭐 했고 평가원장이 뭐다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이게 예컨대 지금 국정원에서 인사파동이 일어나고 예전에 보면은 예전 사람들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 수능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교육 개혁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그 중간 담당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안상훈 수석이거든요. 예. 사회수석. 예. 대통령 보고하는데 사회수석이 이걸 안 챙겼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다 챙겼죠. 근데 챙기지 않았던 얘기가 그날 교육부에서 보고하기로 했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동안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던 얘기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신다. 갑자기 이제 현안으로 이게 이 얘기가 제기가 된 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군기를 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주호 김광대에서 세 번째 어찌 본다면 이제 플레이어인데 스트라이커 격인 윤석열 대통령,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 무슨 계획이 나왔겠죠. 근데 이주호 장관도 교육 전문가라고 상찬을 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의장은 검사로서 수사를 많이 해서 이 대입 관련해서도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상찬을 하고, 이런 평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무섭다. 왜요? 다들 무섭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제가 그 이조 장관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분이 여기서 그래서 수십 년간 경제학자지만은 관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뭐 찬반은 있어요. 찬반은 있지만 여기 자기 철학도 있고.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본인이 당황했다고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또 브리핑이 잘못했다고 또 그 대통령실에서 나선 적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되는 건데 대통령이 이 말씀하셨는데 예. 학교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했는데 왜 학교 수업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그렇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뭔 차이인지 좀 솔직히. 예, 그럼 학교에서 공교육 말고 다른 걸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이거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말씀하시면은 장관이 듣고서 보통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수석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아, 그렇지. 커뮤니케이션에서 대통령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약간 공정 수능이다 그러면은 공정 수능이 뭐야? 그러면 이거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 난이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과목은 어떻게 되고 범위는 어떻게 되고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 나가야지 현실에서는 정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전달이 잘 안 되는 방식이거나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안에서 조용히 뭔가 좀 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고 그 아래서 연구 결과를 내서 내년에 이제 상반기 돌아왔을 때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겠다. 왜냐면 이게 뭐 당장 막 지금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지금 해서 내년부터 바꿀 수 있다. 예컨대 내년부터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책 전문가가 봤을 땐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혹시 그 아주 유권자 중에서 가장 상당히 그 힘센 그 학부모라고는 유권층을 염두에 두는 총선 전략으로 접근했던 건 아닐까요? 머릿속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교육 건드렸던 사교육비를 이거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있잖아. 좋은 방법이 있어. 아니 사교육비를 정말로 절감시킨다면 표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그건 정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절감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원초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냐 도대체 여기에. 예. 교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음을 내려놓으셨구나.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음을 비우셨구나. 예. 이제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 와이프한테 우리 월급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저기 그래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교수님이 오늘 지금 이 관련해서 뭐 그래프를 하나 그려오신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뭡니까? 예. 지금 뭐 띄워졌는데 저게 뭐예요? 저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우리 그 가계 사교육부 지출 추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거고. 왜 끝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우상향이 거의 수직으로 상승합니까? 지금 뭐 그 코로나 때 약간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막 달리고 있는 지금 중인 거죠 지금. 너무 가파른데 지금. 그리고 상승세가. 여기 이제 세로로 표시된 거는 이제 그 불수능이 출제됐던 이제 이제 그런 해예요. 그래서 불수능이 출제되고 그 이후에 좀 많이 늘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려고 그려본 건데. 저기 약간 보면은 좀 늘은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를 조금 고려를 하면은 그렇게 늘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늘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2020년이 코로나 때인데 전체 사교육비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그 2020년에 아래에 있는 빨간색은 교과거든요. 이제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과는 2020년에도 안 줄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왜냐하면 이제 그건 내신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리 가구가 그렇게 만만한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이제 자식 교육이 이게 알파면 이제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도 저건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결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 가구에 또 우리 가정의 이 미래가 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킬러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좀 달려온 거거든요. 지금 100m 뛰는데 지금 이제 1m야. 야, 킬러 문제 바꾸자. 이런 거는 돼요. 아니 예. 근데 지금 99m까지 왔는데 여기서 룰 바꾸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단순하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순진하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고 무지하다라는 말이 오히려 저는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또 빠져나가 혼자. 아니 킬러 문행 없애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밥 먹다가 저는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는데. 혼자만 빠져나가. 네, 여하튼 과학 좋아하시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근거 기반, 증거 기반 정책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인수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근데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 대학 입시 국장은 무슨 죄가 적길래 그렇죠. 거기 가서 문제를 어렵게 내라 그렇겠어요. 가서 평가원에 가가지고 너 이거 문제 어렵게 내 올해 킬러 문제 꼭 내 이랬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 이규민 그 물러난 평가원장 그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 킬러 문항 줄이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간 뭐 하여간 이 출장 갔다 오신 분들 이게 사실은 뭐 돌아다니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문제를 다 쉽게 내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출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난이도를 내려라 이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교사나 아니면 직전 연도에 봤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같이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문제가 난이도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면은 매해 오차가 있죠. 학생들의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문제의 조합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럼요.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문제 어렵게 냈다는 뭐 그런 입시가 있었나요? 다 문제 교과서에서 평이하게 냈다 그러는데 매달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고 과도하게 된다는 얘기는 학부모하고 학생들 불안하게 만든다는 얘기고. 폭탄 맞은 건 학생과 학부모들이지 뭐. 지금 학원가에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이 바뀐 입시의 완벽 분석. 우리 학원에 오면은 완벽 대처. 장사거리 더 만들어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품 만들어 준 거죠. 예, 참 이게 참 불안하면은 오히려 사교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방향으로 가면은 다 적응을 해요.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하시고 근거 기반에서 정책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결론 삼고 예. 오늘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잠깐 전에 엘리엇 있잖아요. 예. 그 들으셨죠? 뭐 배상하라고. 오늘 아침에 잠깐 봤죠. 예. 일단 총평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그 국정농단 수사가 있었고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압박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산성까지 던졌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국가가 이제 그 부당하게 정책에 개입해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손해 봤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이제 제소해가지고 중재 재판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해 규모가 이제 뭐 예컨대 뭐 엘리엇은 난 1조를 받아야겠다 했는데 지금 그거에 한 7% 나왔다. 한 690억 정도. 이제 환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한 7% 정도 나왔다. 뭐 이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원래 이제 제일모직하고 그 삼성물산하고 이제 합병하는데 제일모직 주식 하나 주면은 삼성물산 이제 주식 3개 주는 그렇죠. 0.35인데 이게 그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땐 불리하게 됐는데 이거를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그렇죠. 확정시켜서 내가 손해봤다는 거거든요. 엘리엇은 그때 삼성물산 그러니까 주식 갖고 있었고. 주식 갖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그 피해 봤다는 건데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법무부가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잘해서 원래 100% 1조 줘야 되는 건데 700억
그것밖에 안 주게 됐어. 근데 700억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다가 지연이자 5%에다가 뭐 이자에다가 법률 비용 다 예, 그것만 변호사비, 1,300억. 예, 1,300억까지 되니까 그게 사실 국민의 세금이 부당한 이 대통령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혈세가 나가게 되는 거고 지금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지금 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이 판결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삼성물산 뭐 주주들도 뭐 가만히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문형표 당시 장관이 소환이 됐잖아요. 예. 그럼 문형표 장관 뒤에는 누가 있었던 겁니까? 그때 안종범 수석인가요? 하여간 연결고리는 이제 뭐 최순실, 그다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안종범, 그다음에 원래는 그때 이제 복지 담당하는 수석이 김현숙 지금 현 여가부 장관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그 정책조정수석이던 안종범 다음에 원래 이렇게 수석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로 가야 되는 요 라인이거든요. 근데 김현숙 장관은 거기서 빠졌어요. 어떤 이유인지 빠지고 이제 문영표 장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그 국민연금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안종범 그때 수석이 요번에 다시 등장했습니까? 지금 이게 정책계에서는 굉장히 화제입니다. 지금 어저께하고 오늘 돌아온 장고예요? 지금 그분이? 돌아왔다는 표현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요? 예, 제국의 역습이다. Empire Strikes Back이다라고 하는 저는 스타워즈. 서부 영화였는데 우리 또 교수님은 스케일 크게 또 스타워즈로 가시네. 예, 왜냐면은 이제 안종범 교수님이 이제 사실 저하고는 특수관계인이에요. 어떻게요? 저하고 이제 정치로 가시기 전에는 저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예, 뭐 연구도 많이 하고. 되게 그래서 친했네,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죠. 예, 굉장히 친했죠. 그래서 뭐 배울 점도 많고, 예, 정책 분석에 있어가지고 또 탁월하신 부분도 있고, 예. 근데 정치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제 소원해졌는데, 예. 여하튼 이제 여러 그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뇌물 문제나 뭐 이런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복역하시고 나오셨는데, 그랬죠. 작년에 연구원을 하나 만드셨어요. 아. 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개인 연구원을 만드셨는데 1주년 개원 기념 세미나를 한 거예요. 이 연구원? 예, 1주년. 개원도 아니고 1주년도 아니고 100주년도 아니고 1주년. 근데 1주년 개원 기념 행사를 이제 코엑스에서 코엑스에서? 예, 양일간에 이제 어저께 했고 이제 오늘 이틀간? 예, 하고 문지방에 달았어요? 한덕수 총리가 축사를 했죠. 한덕수 총리가 축사를 했다고요? 예, 한덕수 총리가 축제를 하고 김기현 대표도 이제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어저께 그 국회 연설이 있어가지고 예, 안 오고 대신 축사로 대시하고 예, 그다음에 뭐 영상 축사로 대신. 예, 영상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강석훈 산업은행 그 은행장이 또 축사를 하고. 근데 오시는 분들이 그 아주 유명한 학자만 해외 학자만 뭐 10여 명이 오고 국내도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요. 전직 그 기재부 장관이 2명이 오고요. 현직 차관이 4명이 오고요. 현직 장관도 오고.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학회장들이 총출동하고요. 한국경제학회장, 뭐 재정학회장, 교수님 초청장 못 받았어요? 초청장은 저는 받았죠. 저 자랑스러운. 가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저기 한덕수 총리도 영상 축사한 걸로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현직들이 지금 오는데 기재부 차관이 2명이에요. 그렇죠. 1, 2차관. 1차관, 2차관. 1차관, 2차관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저는 머리 털라고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예. 기재부 행사에도 2명이 동시에 오는 일은 되게 드문 경우고 저는 기억을 못하고. 솔직히 영역이 다른 거잖아요.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1차관은 이제 뭐 거시나 뭐 세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2차관은 이제 예산이나 재정 관리 이런 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2명이 다 왔다는 거죠. 결론은 이런 거네. 살아 있네. 이거네요. 안종범 살아 있네 이거잖아. 아니 이게 개별이 그 예컨대 뭐 안종범 교수님의
저는 이제 교수님을 부르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음. 교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안정범 교수님이 이제 그 개인적인 친분으로 컨택해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렇죠. 근데 1차관, 2차관이 기재부 1차관이 동시에 왔다는 거는 개인 친분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좀 봐요. 이건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얘기해 줄 사람이 그럼 윗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 있다. 누군데요? 아니 우리가 그 뭐 행성이나 이런 거 발견할 때 보면은 뭐 명왕성 옆에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해왕성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 주는데 지금 누가 뭔가 다크 포스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오거나이즈 했다 그러면은 도와주는 누가 있는 건데. 야,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민간 영역에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은 뭐 이것저것 떠나서 개인적 뭐 친소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했던 사람인데 현직 어떤 고위 경제 관료가 출동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공무원들이 사실은 구설수 얽히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피하는 게 피하죠. 상이 피하죠. 이건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돼 가지고 보통 그렇죠. 바빠서 제가 제가 뭐 있어서. 다른 일정이 국회 일정이 있어 가지고요.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돼서 출장을 해도 가죠. 근데 이게 왔다는 거는 뭔가 이거를 조직하는 이제 무시 못할 힘이 있다. 서포트하는 힘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게 누구냐는 이제 차차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기재부 취재가 요즘 안 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다시 시선 집중에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자기네도 욕을 막 하니까 욕하는 건 아니고 애정 어린 충원을 하니까 걱정을 해주는 거죠. 걱정을 하니까 다시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데 자기네들도 뭐 이름을 몇 명 되기는 하는데 그게 뭐 설득력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데 여하튼 이거를 조종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권력은 이제 검사들이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는 친이계와 지금 정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MB 때. 예. MB 때 인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지지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 때도 촛불 그 시위 겪으면서 광우병 사태 겪으면서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40%대까지 올렸던 그 뭔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댓글 달고 막 그랬지만 여하튼 뭔가 있었던 건데 정책을 친박계랑 하려는 거 아니냐. 예. 정책은 친박계랑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분류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야. 왜냐하면 여기 이분들이 지금 사실은 정책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안종범, 그 다음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 거 오는데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조동철 K대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그때 이제 금통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몰아서 지금 세과실에 지금 하는 중이다. 야, 오늘 교수님이 가르마를 확실하게 타주시니까 실권은 검사들이, 예. 정무는 친이들이, 예. 정책은 친박들이. 예.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세력 개편 중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안종범 그 세미나에 대거 출동한 거 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흔적이다. 왜냐면 이거를 보통은 이제 숨길 수도 있죠. 조용히 할 수도 있죠. 그냥 그렇죠. 자기들끼리 오피스텔에 모여가지고 그렇지.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뭔가 지금 세과시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게 기업도 후원을 받아요. 예, 세미나면 후원 받더라고요. 예, 후원 받는데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왜냐면 지금 이 규모로 보면은 이게 무슨 몇 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해외에서 학자가 10대 명이 오는데 요즘 시가가 해외 이분들이 또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부르는데
잠깐 왔다 가는데도 보통 이제 초청비가 그래도 $10,000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 때 뭐 이코노미 타고 오겠어요? 비즈니스 태워줘야지. 그렇지. 그리고 호텔 재워주고 그렇지. 끝나고 나면 관광도 좀 시켜주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1인당 그래도 뭐 1,500에서 2,0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비용으로만. 그러면 토탈 2,500. 2억이 넘어가는 거죠. 10대 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1인당 2,500 넘고. 예, 그리고 어저께 뭐 만찬도 한다고 했는데 만찬에 이제 가수 아이비가 와요. 왔을 것 같아요. 온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만찬도 하고 밥도 주고 이러려면은 돈이 뭐 학자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죠 이게. 그래서 안정범 교수님 힘이 이제 어마무시하다 지금. 예. 이렇게 돼 있네. 프로그램 책자 내지 광고, 행사장 내 후원사 홍보 영상 상영은 후원 금액별로 차등 제공됩니다. 해놓고 가로 열고 2천 이상, 5천 이상, 1억 이상. 예. 오, 스케일이 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그 군대에서도 이 화력 시범이라는 걸 해요. 몇 주 전에 했는데, 예, 육해공군 제병이 모여가지고 뭐 박격포도 쏘고, 뭐 전투 F-16도 날라와서 쏘고, 함포도 쏘고, 지금 화력 시범 보이는 중이다 지금. 예. 미세과시하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친박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규합 중이다. 아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제가 보면은 약간 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내가 수사해봐서 아는데 좋은 사람이야. 예, 왜냐면 청와대 인사도 보면은 이제 약간 좀 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무서우니까 예. 좀 좋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너무 올라타시는데 좋게 해석하셔야지. 예,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예. 여하튼 지금 그래서 정책계에서는 다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되게 궁금해하는데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기재부 1, 2차관이 모두 총출동했다는 것에서 저번에 강경식 그 전 부총리의 등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IMF 혼란의 주역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안종범 전 수석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 이러면 무엇을 경계하고 그러니까 그 쥐어야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분간이 안 되고 있다. 네. 오히려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약 한 2013년 같은 지금이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역행 한 10년 정도. 예. 지금 그간에 우리가 뭐 찬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당탕탕하면서도 지금 10년간 지금 많이 발전해 온 건데 지금 한 10년 정도 뒤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이게 이런 사이클이 언제 끝나는 거냐. 도대체 정리가 안 된다. 정리가. 그러니까. 역사가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이번에 카르텔 얘기했던데 대통령께서 그 킬러 문항 이거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런 게 카르텔 아닌가요? 카르텔 얘기하실 거면 일단 검사의 정관 예우. 이거를 일단 처단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좀 카르텔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 예컨대 뭐 교육부 관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박사입니다. 고공단 중에서. 왜냐면 대학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 학위를 좀 수월하겠다고 교육부 관료 출신 중에서 대학의 교수로 와 있는 분들 꽤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다 여러 가지 과제를 따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카르텔이지. 근데 예컨대 교육부 관료랑 학원 강사랑 카르텔이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큰일 났다. 기재원한테 찍혔을 뿐 이제 학교한테도 찍혔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교육부 사랑합니다. 교육부. 교육부 사랑합니다. 에이고 참 이럴 때 하는 얘기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다. 약간 이제 확실한 건 뒤로 간다. 그러니까 그죠? 앞으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뒤로 간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스케일이 큰 근데 세미나에서 그 리셉션 이런 거면 부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한번 가보시지 그랬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뭐 접근이 안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삭진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